지금까지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다음에는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건데 어떤 것부터 설명해 주실 거죠? 차례대로 도수 치료,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 그다음에 고주파 열 치료, 체외 충격파 이렇게 4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뼈의 물리적인 틀어짐, 특히나 이제 척추나 뭐 경추나 뭐 이런 틀어짐이나 이제 관절의 강직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적절한 도수 치료를 시행을 하려면 일단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런 뼈의 정렬이라든지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한 후에 적합한 그 도수 치료를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하면은 시행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0회, 20회, 30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만약에 통증이 유발된 부분이라면 아무리 도수 치료를 해도 그 통증이 없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예, 정렬이 아니라 그 염증으로 인해서 유발된 통증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도수 치료로 해결될 부분이 아닐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오늘은 그 무릎 관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무릎 관절에는 무릎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신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신경들을 이제 말 그대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단을 한다고 해서 그 신경들을 뭐 잘라낸다든지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신경들이 신호를 전달하는 거를 막 차단하는 거죠. 신경 전도만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제 있잖아요.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 아주 소량과 섞어서 한 5cc 정도를 3군데에 주사하게 되는데 대상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칼같이 막 어떤 분들은 아예 못 쓰고 그렇진 않아요. 거의 이제 되게 넓은 범위의 환자분한테 쓰일 수 있고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신경차단술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이 신경차단술을 진행하면 한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이 되게 되는데 뒤에서 설명드릴 전기 고주파 치료를 추가해서 이 신경차단술에 진행하면 효과가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경차단술의 효과를 좀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주파 치료. 네, 고주파 열치료라는 것을 신경차단술을 한 부분에다가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주사 바늘을 이렇게 꽂고 고주파 전류를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흘려주는 거예요. 그 신경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신경의 그 고주파 전류를 42도 정도의 열과 전기장이 발생하는 그 전류를 이제 흘려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열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전달되는 그 신경은 이제 가역적으로 변성을 시켜요. 근데 가역적은 이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서 신경 전도를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주파 열치료를 할 때 이제 전기장도 발생하는데 이 전기장은 신경 전달 과정을 이제 변화시켜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통 효과 이런 거를 바랄 수 있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올라오면서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릎의 다른 부위도 그렇죠.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고 그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아까 허리 하셨잖아요. 그렇죠. 허리나 무릎이나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그 신경에는 신경 차단술이나 이 고주파 열치료를 대부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사 바늘 정도를 꽂아서 시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술 시간도 길지 않고 재시술도 되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시술하면 되니까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빡 소리가 나는 체외 충격파. 네네. 피부 바깥쪽에서 몸 안에 손상된 인대라든지 근육에 아까 그 딱딱하는 높은 에너지의 파장을 줘서 회복을 유도하고 회복을 돕는 그런 체외 충격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관 신생에 도움이 되고 그 신경 섬유를 자극해서 역치를 약간 올려요. 그 주변의 신경을 자극을 계속 줘서 역치를 올려서 내가 평소에 느끼던 통증이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왜냐면 그거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파요 막 이랬는 기억이 있는데 이게 신경섬유 자극을 해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체외 충격파에 또 종류가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게 작용을 하는 만큼 깊이가 있진 않지만 이제 넓은 범위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형과 다르게 집중형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침투해서 힘줄이나 인대
이런 깊은 조직들 손상된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한다. 그리고 석회화 병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50견, 어떻게 보면 석회화가 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근육통에 또 효과적이기도 하고, 족저근막염, 뭐 아킬레스 건염, 팔꿈치 질환, 엘보 질환, 그다음에 어깨나 고관절 석회화, 방금 말씀드렸다 그런 부분에 효과적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체외 충격파, 침습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늘을 꽂는다든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주사나 바늘을 꽂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효과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전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치료를 받으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받을 수 있는 요법들, 치료 방법들은 쭉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아프다 라고 하면 이제 수술로 가야겠죠? 인공관절 전치환술과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 있는데, 전치환술은 그냥 다 바꾸는 거고, 부분치환술은 손상된 부분만 이제 바꿔주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래서 내측, 외측, 앞쪽 이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손상된 부분만 치환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뭐 인대라든지 주위 구조물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그 손상된 부분만 수술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이 끝난 후에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부분치환술이 전치환술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수술을 하다 보니까 뭐 출혈 위험이라든지 다른 뭐 수술을 할 때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단점은 수술 후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를 이 자료들을 보면 재수술 확률이 전치환술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재수술을 하더라. 5배가 높네요. 그렇죠.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의외네요. 네, 데이터 예상을 벗어나는. 네. 실손 의료보험을 청구를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사전 지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쭉 준비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관절 관리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꾸준히 잘 하시는 게 가장 원론적인 치료 방법이니까 건강 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의학사전의 서상준 선생님이셨고요. 저는 영어교육 파트 박철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